이뉴한 의원이시기도 하고 이뉴한 현재는 후보님 모시고 현재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주요 현안, 전당대회 이슈, 최고위원 출마 변을 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양력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연세대 의과대학 세브란스 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이시고요.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셨죠. 제22대 총선 국민의 미래 선대위원장을 하셨습니다. 현재 제22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십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료개혁 특위위원장이시기도 하시죠. 이뉴한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예,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더 빨리 나와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목소리가 워낙 이제 호탕하시고 유명하니까요. 네. 예. 사실은 그냥 전라도 촌놈이에요. 예. 얼굴은 좀 이렇게 다르게 생겼지만. 예. 예. 저도 한 20년 이상을 전라도에 산 전라도 촌놈입니다. 오, 그래요? 예. 저 남쪽에 사셨잖아요. 예. 후보님은 이제 남쪽에 사셨고 저는 전라도 쪽에서 북쪽에 전북에 병원 신세는 내가 태어날 때는 전주 예수병원에서 태어났어요. 아, 그러면 거기 전북에 또 촌놈에 그렇죠. 이기시기도 그렇죠. 하네요. 그러면요. 예. 반가워요. 예, 반갑습니다. 먼저 따로 소개를 이제 이렇게 잠깐 드렸는데 소개할 필요가 사실 없으시지만 워낙 유명하시고 또 국민의힘 혁신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셨으니까 먼저 시청자분들께 먼저 인사를 좀 드리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사실 1년 전만 해도 정치에 발을 담글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은퇴하고 내년이 원래 정년인데 은퇴하고 좀 병원에 그냥 계약직으로 조금 더 남고 그 다음에 힘이 나는 데까지 일하고 그 다음에 전라도 순천 내려가서 은퇴할 계획이었는데 돌아가는 걸 보고 여러 가지 국가가 걱정이 되고 우리가 여기서 4대 살았고 할머니가 1899년 목포태생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좋은 일만 아니고 나쁜 일을 같이 130년 지내다 보니까 나라가 가는 길이 너무 걱정이 돼서 뛰어들었고 민주당이 너무 변질돼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원래 민주당도 좋은 당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걸 고치려면 우리 당부터 우리 국민의힘부터 뛰어들어서 이 혁신은 오늘의 주제 결론은 계속돼야 된다. 좀 우리가 변해야 된다. 너무 남 탓할 것 없다. 우리 자신을 탓해야 된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됐고 원희룡 대표가 원희룡 우리 장관 그러니까 지금 후보죠. 워낙 사람이 좋고 또 의리가 있고 제가 혁신하면서 제일 어려울 때 저를 차려왔고 내가 험지로 가겠다 이런 결단을 내렸고 일부 후퇴했지만 앞으로 당신 성공할 거예요. 그렇게 내가 위로를 했고 또 아는 것이 많아요. 그 양반이. 예. 도지사도 했고 장관도 했고 국회의원도 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양반이 양심이 있어요. 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식, 지혜, 도덕이까지 있는 온돌방에서 내가 배운 게 지식, 지혜, 도덕인데 전라도가 가난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근데 이 사람을 좀 믿을 만하고 제가 선거 전에는 좀 잘못한 게 대통령과 우리 당에 대한 그 소통을 잘 못했는데 이제는 방송 많이 나가서 우리 원희룡 후보가 왜 돼야 되는지 왜 이제 각을 세우지 않고 그렇다고 우리가 대통령 필요할 때는 대립합니다. 저도 앉아서 이견과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문 닫아놓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율을 해서 한 목소리 내고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 윤석열 대통령 3년은요 잘해야 됩니다.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자꾸 탄핵 얘기하고 무책임한 어떻게 보면 무정부주의자들입니다. 민주주의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뽑은 대통령인데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이게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예. 뒤에서 그 조목조목 한번 또 여쭤볼게요. 나이가 많으니까 이렇게 말이 많아져요. 아, 그렇습니까? 예전에도 말씀을 잘하시고 많으셨던 것 같은데요. 제가 박근혜 정부 때 그때 인수위원회 참여를 하셨. 그 사회 통합. 네, 사회통합위원회.
그리고 대선 때 보니까 말씀도 많으시고 말도 잘하시던데요. 그때도 네, 혁신위원장 시절부터 여쭤볼게요. 네네네.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되셨을 때 와이프와 아이만 빼고 다 바꿔야 할 것 같다 하면서 당 이제 대대적 쇄신을 예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생각하는 당 쇄신 구상 청사진은 예. 어떤 거였습니까? 지금 와이프하고 애만 빼고 다 변해라. 두 번째는 통합하자. 통합하자. 우리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좀 상대하기 어려운 상대인데 부산까지 가서 온갖 좀 뭐랄까 수모를 당하고 왔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이 튀어나간 분들을 다 포용하자. 지금도 생각이 같아요. 그리고 이 네 명의 후보가 이번에 나왔는데 결국은 다 같은 식구입니다. 같이 가야 돼요. 그 생각이 변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희생을 해라. 근데 희생을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아주 그 꼴통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또 원희룡 후보 얘기로 도는데 제일 어려울 때, 제일 혁신하고 아무도 안 할 때 내가 험지로 가겠다. 이것을 저는 굉장히 의리로 생각하고 높이 평가합니다. 그 결단을 내려주셨는데 그런 변화가 멈춰버렸어요. 네. 우리 당 안에서 그 혁신은 계속 돼야 되고 지금도 혁신해야 되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 들어와서 국회의원 되고 또 출마를 사실 하고 싶지 않았지만 원대표를 당대표 세우기 위해서는 지금 그 거침없이 지금 나가는 것은 혁신 때문이에요. 혁신. 그리고 우리 혁신이 뭡니까? 개혁입니다. 그리고 정의를 좀 합시다. 용어를. 혁명은 아주 위험한 겁니다. 혁명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요? 볼셰비크 혁명이 18%가 했어요. 네. 100년 동안 러시아를 아주 망가뜨린 네. 공산주의 혁명. 아주 좋지 않은 겁니다. 체제 뒤집는 혁명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AI 혁명도 필요하고 정신혁명은 필요하죠. AI도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 도덕을 뭐 교황을 이상한 뭐 털올 옷을 입혀서 뭐 나오는 AI 있지 않았어요. 그 잠바 무섭습니다. 아, 그래요? 그 사람이 그런 옷을 입은 적이 없는데 네. 또 저 AI도 많이 당했어요. 예. 선거 때. 근데 대부분 다행히 AI 제가 못한 말도 해주더라고요. 또. 예. 그래서 즐겼어요. 위원장님이 AI로 만들면 상당히 재밌겠는데요. 예, 예. 뭐 캐릭터가 상당히 이렇게 막 전라도 사투리라고 막 저쪽을 욕을 하는데 예. 사실 조용히 묵긴 했죠. 그 근원도 안 찾았어요. 왜냐하면 내용이 맞더라고요. 네. 지난 혁신위원장 이제 그만두시고 총선이 다가오면서 네. 서울 서대문갑에 출마하는 예. 이야기가 많이 돌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국민의힘에서 서대문갑에 만일 이뇨화 위원장님께서 출마를 하시면 상당히 경쟁력도 있다, 당선 가능성이 네, 높다, 이런 평가도 적지 않았고 언론에서도 상당히 주목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그때 왜 출마를 안 하셨어요? 제가 혁신하면서 지쳐버렸어요. 아, 그랬어요? 6주 에너지가 동안 다 빠졌어요? 그냥 고갈돼서 대통령님한테도 말씀드려요. 나 예. 국회의원 안 할랍니다. 나 심지어 뭐 지역구도 그렇고 나 비례도 그렇고 그랬더니 임 교수 조금 쉬었다가 아니요 대통령이 못 하겠어요. 그냥 속이 다 타고 머리가 터지려고 그럽니다. 언론한테 쫓기다가 너무 비방을 많이 받고 욕 많이 먹어서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 하기로 하고 빠졌는데 이제 이 돌아가는 걸 보고 이 미래당의 그 선대위원장이 필요한데 그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당 대표나 마찬가지죠. 연락이 와서 여기 비례하고 이 당을 비례 8번을 받았죠. 그리고 이 당을 근데 그것도 너무 힘들었던 게 선거의 룰 때문에 네. 올라가서 마이크도 못 잡고 아, 그렇죠. 말도 못 하고 후보자가 아닌 비례주들은 직접적으로는 스피커 사용을 못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네. 사람만 아마 10만 명 이상 악수했을 거예요. 온 나라를 돌았지만 말을 못 하니까 우리 지금은 속 시원해요. 아주 왜 말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때는 굉장히 제한되게 행동이
그래서 요번에는 아주 그 법이 잘못돼 있어요. 사실. 그래. 그래서 민주당이 그 법도 바꾸자고 다시 옛날로 저대로 가자고 했는데 어겼잖아요. 예. 그것도 이재명 대표가 어긴 거예요. 약속을 저버렸잖아요. 뭐 한두 번은 접었나요, 약속을. 그래서 그 미래당 그 대표로 들어왔는데 그다음에 이 최고위원도 솔직히 나가기 전날 집사람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절대 안 나간다. 아, 그랬는데. 그렇게 우리 집사람이 그냥 혀를 차면서 네. 뭐 당신 뜻대로 안 될 걸? 내일 가서 봐야 돼. 뭐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역시 한국 여성이 현명해요. 남자보다 나아. 직감적으로 여성들이 잘 알죠 상황. 아이. 네. 그리고 지금도 뭐 새벽기도 나가면서 네. 제가 댓글 보고 뭐 한동훈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를 비판한 사람들. 근데 나는 한동훈 장관도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고생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조용히 나라를 좀 생각해 가슴에 손을 얹고 지금 시점에서는 누가 필요하냐 좀 애절하게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그 저 3월에 선대위원장이 되셨을 때 여러 지역에 아까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스피커를 사용할 방송을 사용할 수도 없고 그래서 손으로 이제 악수하면서 지원 유세도 하고 그러셨는데 선거 관련 어쨌든 활동을 꽤 하셨는데 네. 직접 그 민심 그러니까 주민들을 만났을 때 그 유권자들의 반응은 좀 그때 당시는 어땠어요? 아주 좋았어요. 예. 좋았는데 경제가 너무 나빠. 아, 경제가 너무 나쁘고 그 다음에 정말 서민 경제가 지금 완전히 추락을 했어요. 그것을 좀 대책을 빨리 섰어야 되고 지금 후회스러운 거. 그 다음에 이재명과 조국이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호감이 강하지만 그들보다 우리를 더 미워해. 예. 그래서 뭐 당, 뭐 대통령실도 그렇고 우리를 그렇게 미워하니까 그거를 심각성을 우리가 가지고 더 소통하고 더 내려가고 더 노력하고 뭔가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거를 인요한도 잘못했어요. 실패한 거예요. 넌 탓이 아니라 내 탓이요. 예. 이번에는 이제 앞으로는 우리 당 안에서 이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무슨 뭐 특검 뭐 탄핵이 무슨 사탕인 줄 알아. 그냥 막 나와 말이. 예. 그런 거를 확실히 막고 예. 그다음에 소통을 해서 민심을 챙기고 경제가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이제 좋아지고 있어요. 이제 예. 좀 수출 호전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뭐를 원하는지 잘 맞춰서 앞으로 설계를 잘하고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 진리는요 사실은 쉬워요. 이 답을 알아버리면요 그 다음에 쫓아가면 돼요. 예, 4.10 총선 이후에 민주당의 지금 여러 폭주, 야만적인 행태 이런 것들을 지금 목격하고 있고 최근에는 검사, 판사까지 겁박하고 뭐 입법 폭주에다가 대통령 탄핵, 임기 단축, 개헌 막 이런 게 막 여과 없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앞서 예전에 그래도 민주당은 그런 대로 좀 괜찮은 정당이었는데 지금 완전 변질됐다고 말씀 주셨는데 민주당이 지금 쫓기고 있어요. 예. 왜 쫓기냐? 내가 좋아하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예. 그냥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아니라 민주당 전체가 지금 이재명 일병 구하기예요. 예. 못 구합니다. 예. 법을 어겼기 때문에 법에 어긋난 거는 그 책임을 지고 서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겉으로 보기는 우리가 막 우리한테 굉장히 심하게 하고 어제도 세상에 이 한미 뭐 이제 동맹이라는 말을 쓴 거는 조금 과했어요. 그러나 저희 지금 5만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어요. 일본에. 한국에 있는 거는 합의하에서 있는 동맹으로 있어요. 완전히 다릅니다. 5만 명의 미군이 일본에 있는 건 점령군입니다. 미국이 일본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면 미국 하에 있어요. 일본은. 확실히 아래예요. 왜냐? 전쟁에서 졌잖아. 우리는
미국하고 전쟁한 거의 없어요. 우리는 같이 싸워도 동맹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용어 정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래도 공조는 세 나라가 하는 것이 왜 그렇게 큰 문제가 우리 할아버지가 3.1 운동을 도와줬고 우리 할아버지가 신세 참배를 반대를 했고 우리 아버지가 일본하고 싸웠어요. 네. 큰아버지도 펠레우에서 싸우고 그러나 우리가 지금 구도에서는 일본하고 협조는 해야 돼요. 근데 어제 나와서 왜 동맹이라는 용어를 썼냐 뭐 이런 그것도 난 매우 적절치 않은 무슨 사선 장군이 말이야. 예. 그 사람이야말로 뭐 이상해진 것 같아. 예. 군인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다음에 핵 문제 얘기 바로 들어갈게요. 네네. 핵 문제도 얘기 좀 해주세요. 얘기합시다. 핵 문제. 70몇 프로가 대한민국 국민 좌우 진보 보수를 떠나서 핵이 있어야 된다는 여론조사가 있어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원희룡 후보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복잡하다. IAEA 탈퇴도 해야 되고 우리 수출하는 나라가 신중히 맞아요. 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북쪽이 핵을 갖고 있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형태로든지 다시 갖다 놔야 돼요. 그건 당연한 국민들도 여론이 그렇고 크게 반대 안 할 것 같고 그건 평화를 위해서 갖다 놔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주변 또 강대국들도 다시 보는 거예요. 핵을 갖다 놓으면. 한국이요 10대 경제권을 갖고 있어요. 핵을 만들 수도 있어요. 한 달이면 만든답니다. 카이스트 같은 데서. 네네. 그런데 핵을 물리적으로 북쪽이 핵 보유국이 돼버렸잖아요. 우리 현실로 좀 우리 그냥 딱 떨어지게 얘기하자고 갖다 놨으면 우리도 국민들이 미국 선거가 그러니까 핵 우산이라고 하지만 저거 또 미국도 미안하지만 못 믿어요. 네. 저것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정권과 저 정권과 다 생각이 달라요. 그럼 안전하게 좀 딱 육지에다가 뭐 잠수함하고 비행기가 아니라 육지에다가 딱 갖다 놓으면 그러고 나서 저는 또 굉장히 진취적이에요. 북쪽하고 제재 같은 거 갖다 놓은 다음에는 우리 상대화 해보자. 이거 풀어도 돼요. 네. 북쪽이 우리를 무서워해요. 네. 한류 문화가요. 북쪽에 들어가서요. 어마어마한 변화를 우리가 체감으로 못 느끼지만 그 사람들은요. 제가 97년부터 다녔는데 엄청난 우리 다양성에 노출이 돼가지고 지금 당황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스피커하고 비라 날리면 난리죠. 네. 핵 문제 관련해서는 이제 나경원 의원이 핵 보유 문제를 좀 선명하게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나머지 분들의 경우에는 현재 단계에서는 핵 보유 문제가 적절치 않다 이런 시각인 것 같아요. 근데 핵은 이제 지금 한국에서 핵 보유는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 세 가지 방식이 있는 걸로 제가 보입니다. 네네. 자체적으로 아예 독자적 핵무장을 네. 하나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과거에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던 네, 전술핵을 보유하는 다시 네. 사실은 다시 돌리는 네. 또 하나는 나토식 핵 공유 방식이 있을 네. 겁니다. 하나 더 있다면 물론 핵 잠수함의 어떤 외부 한 100km, 200km 정도 떨어진 핵 잠수함에 보유하는 방식까지 하면 한 4가지 정도의 구체적 방식이 있을 텐데 지금 나경원 의원의 핵 보유 문제 말이라 원효룡 후보나 한동훈 후보는 지금 시점으로 볼 땐 핵 보유 문제가 당장 문제는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상황에 따라 그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걸 염두에 뒀다는 시각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갖다 놔야죠. 네. 무슨 형태로든지. 잠수함 가지고는 안 돼요. 비행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리고 미국이 그 핵에 뭐랄까요 우방답게 네. 한국과 미국이 같이 공유를 해야 돼요. 그 사용하는 왜냐하면 그 핵 공격을 받아버리면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거의 어떤 방어하고 저지 효과가 있으면은 네. 그리고 북쪽 사람들도요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달라져요. 태도가 다 달라져요. 지금 사실 왜 핵을 그렇게 미사일하고 핵을 많이 만들겠어요? 여러 가지 불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네. 예, 간단합니다. 정권의 사실은 봉호의 수단, 그럼요. 자위 수단에 가깝다고는 봐야 되죠.
그러나 이제 대남 공격을 늘 할 수 있기 때문에 남한을 목표로 주변 걸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핵은 늘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핵 문제는 해결해야 될 과제죠. 다시 국민의힘 문제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원희룡 후보가 직접 러닝메이트를 제안했습니까? 그럼요. 네, 뭐라고 그럼요. 제안을 하셨어요? 그 최고위원 좀 나와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네, 도와주십시오. 예, 한번 그러니까 해봅시다. 해보자. 그게 이제 네. 전화 통화 이제 처음 제가 사실 후보 나온 걸 축하합니다 하고 전화를 드렸어요. 거기서 바로 즉각적으로. 그 다음에 저희 의원실에 2번 오셨어요. 오전에 한 번 들르고 오후 시간에 또 며칠 후에 들러서 그냥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못하는 어렵다 지금 아유 제가 정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좀 도와달라. 그래서 고심 끝에 옳은 거이 뭔지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네. 제가 혁신 때 그 정도 와서 희생적으로 나왔는데 그거를 깡그리 무시하고 내 이익을 찾고 이것은 아니다. 또 어차피 국회의원 돼서 욕 먹었으니까 조금 더 욕 먹자. 그 사나이답게 돕자. 그리고 아주 결정 잘했어요. 결정하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시원시원해요, 소통이. 아, 그래요? 그러면 제안을 했을 때 그 자리에서 내가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요. 아니면 1시간 정도에 하셨어요? 며칠. 며칠을 생각하셨어요? 이 원희룡 저도 정치인이 됐어요. 좀 치사해졌어요. 아, 그래요? 시간은 좀 달라? 예. 좋은 제안인데 시간은 예, 좀 달라? 그러나 이제 결정 내릴 때는 네. 그냥 화끈하게 그 이제 결국은 그 뭐죠? 마감 시간 조금 전에 네. 그 돈도 많이 들더라고요. 2천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요? 뭐예요? 후보 등록을 예, 등록비. 할 때. 예, 그 후원금에서 이제 내 가지고 또 후원금도 바닥이 나버리고 그 결단을 했죠. 예. 그럼 원희룡 후보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는 첫 그 시점은 인천 계양을에 가서 싸우겠다 이 할 때가 바로 그거 들어왔습니까? 마음? 바로 그겁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지난 토요일 날 만났는데 말씀이 좀 길어요. 조금 줄이세요. 그리고 좋은 내용인데 좀 이렇게 함축해서 쉬운 말로 국민들이 알아듣게 그거 장관님 좀 고치셔야 돼요. 그랬더니 맞아요. 그게 제가 꼭 고쳐야 나는 그냥 황송해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즉흥적으로 뭐 핑계도 대지 않고 화도 안 내고 기분 나빠하지도 않고 그거요 대단한 성숙한 자존감이에요. 그렇게 비판을 받고 맞아 당신 얘기 맞아 나 고쳐야 되겠어. 네. 원희룡 후보의 저력 어디에서 나온다고 이렇게 감각 직관적으로 느끼셨어요? 다양한 경험, 경련, 예. 정치나 지자체장, 도지사 지역의 어려움도 알고 경남을 같이 갔는데 지역의 문제점을 자기가 국토부 장관 할 때 사람을 다 데려와서 해결해 버렸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무슨 뭐 파업 문제도 직접 현장에 가서 나서고 그러니까 현장감이 있어요. 이 힘이에요. 그다음 그 도지사 아마 하면서 지역에 알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하면서 국회 돌아간 거 알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장관 하면서 이 해결사로 지금 뭐 어영부영 그냥 감투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앉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가서 정면 돌파 그거 저하고 딱 간이 맞아요. 간이 맞아. 남자들끼리 통하는 뭐가 좀 딱 있어요? 전라도에서는 간이라고 그래. 간이 딱 간이 나하고 딱 맞았다. 지난 제1일에 CBS 라디오에 출연하셨을 때 한동훈 후보 대세론과 관련해서 여론조사 뒤집힐 가능성 90% 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지금 요 뒤집힐 가능성 90%. 그럼요. 그 제목입니다. 그 지금 어떻게 보시고 당심을 어떻게 지금 읽고 계신 겁니까? 경남을 갔다 와서 네. 또 대구도 갔다 왔는데 대구가 40%예요. 네. 근데 대구 경북이 40%인데 그 당원들을 좀 비공개로 이렇게 접견을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같이 토론을 했는데 제발 나라를 좀 구해달라. 당의 그 변화를 계속 좀 이끌어달라. 원장관하고 들어가서 좀 묘하게 그 당신들이 꼭 필요하다.
이런 주장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 그걸 듣고 이게 여론이 조금씩 바뀌고 있구나. 우리가 정말 나라를 걱정한 사람, 뭐 셀카 찍고 뭐 BTS처럼 뒤댕기고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좀 이성적으로 논리를 가지고 또 대통령실하고도 토론해 가면서 각을 세우지 않고 한 목소리가 돼서 민주당이 의회 독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주 맞서야 되고 이거를 우리 당원들이 원하는구나. 그리고 국민들한테 이걸 보여주고 싶구나. 지금 짜증이 나 있어요, 다. 네. 당원들이. 네. 그래서 우리를 희망적으로 봐주길래 더 힘을 받고 경남 경북에서 제가 올라왔어요. 그렇군요. 지금 이제 선거 시기에 뭐 여러 가지 당정 관계 문제에서 논점이 되고 여러 가지 되고 있습니다만은 뭐 배신자 논쟁도 되고요. 근데 되고 난 후도 지금 이제 생각을 하시고 계실 테니까 최고위원이 되신다면 그때 가장 주력하고 싶은 일 어떤 일을 좀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그래요? 너무 시기상조예요. 어. 너무 멀어. 네. 우선 당선돼야 돼. 우리 원희룡 후보가 당선돼야 돼. 저의 거처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둘째예요? 둘째가 아니라 아예 레이더에 없어요. 원희룡 후보가 당대표 되는 것. 이게 돼야 돼요. 유일한 딱 이번 선거의 초점이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보좌 역할을 해서 이제 최고위원이 된다면은 그 안에서 충돌도 하고 뭐 민주당하고 물론이고 우리끼리도 많은 의견. 사람을 싫어하지 말자. 생각은 달라도 사람을 미워하지 말자. 절대로 저는 한 장관도 좋게 생각합니다. 우리 누구예요? 나경원 너무 친해요. 뭐 자매 형제처럼 지내요. 10년 동안. 그리고 옳은 말씀 많이 했어요. 칭찬하고 싶어요. 그러나 이 시점에 누가 필요하냐? 이거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오늘 좀 뭐 정치 현안 또 핵무장 문제까지 또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 편엔 시청자분들께 오늘 이야기 중에 좀 못다한 얘기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네, 나라가 위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가 잘못 선택하면은 베네수엘라가 제일 남미에서 돈이 많은 나라예요. 석유가 나오고 자원 많고. 근데 뭐 몇백만 명이 뭐 나라를 탈로 그냥 딴 데로 가버렸어요. 대한민국은 지금 사람이 재산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자원입니다. 딴 거 없어요. 뭐 시멘트가 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외에는 자원이 없습니다. 남북 통일도 해야 되고 이 튼튼한 경제 기반에 이제 세계 무대에서 대한민국이 걸맞는 응당하게 가져야 될 그 위치에 올라가야 되는데 정치가 이렇게 후진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 우리가 다 저 나이 또래면 다 봤고 놀랬고 정말 감동받았는데 이제는 여의도에 우리가 기적을 일으켜서 여의도의 기적을 일으키는 데는 그냥 허심탄회하게 실수를 인정할 수 있는 길을 바꿀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들 원희룡하고 저하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이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좀 잘 밀어주시면 우리가 가서 윤석열 정부 3년을 성공으로 이끌겠습니다. 약속합니다. 기회 주시면 해내겠습니다. 네, 인요한 후보님, 인요한 의원님, 인요한 최고위원 후보에 대해서 격려, 지원,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최고위원 출마시로 나오시는 다음에는 또 선거 뭐 전이든 후든 끝나든 또 저희가 초대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좀 자주 만납시다. 화끈하게 좀 오늘처럼 이야기도 고맙습니다. 인요한 후보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